우유를 마시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많은 양의 신선한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젖소? 그럼 젖소는 젖소로 태어나 평생 우유만 짜다 죽는 걸까? 아니면 인간과는 다르게 출산 없이도 계속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그러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근데 우유는 젖소의 모유니까 출산을 해야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 인간의 모유 수유 기간은 출산 후 길면 2년까지인 것처럼 암소 역시 출산 후 300일가량 모유가 나온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눈치였다. 여기서 내가 가장 놀랐던 점은 인간이 암소의 모유를 얻기 위해 매년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비윤리적인 제품들은 우유뿐만이 아니었다. 동물권에서는 우유를 제일 잔인한 식품으로 보죠.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 고기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죽는 거는 쉬워요. 죽고 난 뒤에 내 몸이 어떻게 분해가 되든 절단되든 상관이 없는데, 우유하고 계란은 살면서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거든요. 600% 원래 크기의 6배까지 크죠. 6배? 예, 6배 크죠. 하고 원래 닭은 다 1년에 계란을 12개 정도밖에 못 낳아요. 근데 지금은 닭이 1년에 계란을 300개 낳아요. 촉진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고 불을 안 끄고, 그래 최대한 생산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육식은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동물이야 죽든 말든 학대 상관없이 그냥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방식이죠. 교수님은 과거부터 광고회사들이 이러한 동물 착취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영악하고 전략적인 광고를 만들어 왔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바로 사람들이 이면의 잔혹함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귀여운 캐릭터들을 앞세워 광고하는 것인데, 이 전략적인 광고는 돈이 많이 들지도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의 쾌락, 식재료의 신선함과 같은 속성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었다. 이면의 잔혹함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동물 착취를 덜하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 대체육을 알게 되었다. 대체육은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고기로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 대체육으로 나누어진다. 식물성 대체육은 말 그대로 오직 콩과 대두 같은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어진 고기이다.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콩고기와 같이 분쇄하여 고기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과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에 비트와 코코아 가루 등을 배합해 만들어진 고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식물성 고기와 달리 세포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고기 세포를 배양한 것이 배양육이다. 이것의 원리는 간단하다. 실제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추출하여 배양기에 배양액을 주입한 다음 세포를 증식시켜서 키우는 것이다. 어떤 부위의 근육세포를 떼어내는지에 따라 다른 부위의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배양육이라는 개념은 과거 영국의 총리이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윈스턴 처칠의 50년 뒤의 세계라는 책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다. 처칠은 닭의 가슴살이나 날개만을 먹기 위해 닭을 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적절한 조건에서 닭의 한 부위만 별도로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9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단 배양육이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필요도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의 해결과는 별개로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척 고기를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인간이 고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1960년 이후 인구수가 2배 늘어날 동안 고기 소비량은 5배 증가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고기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함과 동시에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식량의 관점에서 동물 사육은 식물 경작에 비해 훨씬 비효율적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가축들의 분뇨로 인한 온실가스가 전체의 15%를 넘어가고 있다. 흔히 자동차, 비행기, 배와 같은 지구상의 이동수단과 공장 매연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총합보다 축산업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이 훨씬 많으며 그와 동시에 인간은 넓은 목축지를 얻기 위해 수년간 자라온 나무의 자리를 빼앗고 막대한 물의 양을 사용하며 수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같이 인구가 많고 과거에 빈곤했던 국가들이 경제적 여유를 갖추게 되면서 식물 위주의 식단에서 유제품과 단백질이 풍부한 서양식 식단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동물 생산물의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채식이 가치와 신념의 문제로 끝날 수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대체육이 탄생하였다. 특히 실험실과 같은 공간에서 동물 세포를 직접 배양하여 만들어지는 배양육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육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맛이 없다면 자주 찾지는 않을 텐데 과연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나 세포를 배양한 고기가 진짜 고기를 대신할 만큼 맛이 있을까? 그래서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패티는 총 2가지의 식물성 대체육을 준비하였다. 실험 이전에 참가자들은 모두 대체육을 먹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대체육의 개념을 설명한 후 하나씩 먹어보고 대체육으로 생각되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하였다. 먹어볼 버거 중 1개 이상은 대체육 패티임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들이 각각 어떤 패티인지 미리 알 수 없도록 빨간색과 파란색 이쑤시개를 꽂아 구별해 두었다. 짠! 짠! 먼저 냄새. 그냥 해봐 냄새. 오케이. 와 파는 것 같아. 맛있겠다. 일단 겁나 맛있어. 아 맛있어요? 응. 나 이거 살짝 이거야. 이거 먹어봤어? 근데 나 뭔가 느낌이 이거야. 생긴 것도 봐. 이 질감. 내가 봤을 땐 일단은 파란색 킵해둘게요. 파란색이 대체육 같다고? 네. 왜죠? 뭔가 처음 맛보는 맛이야. 진짜. 약간 알던 고기 맛이 아니다. 내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봤지만 약간 네가 계속 대체육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소해. 맞아. 고소해. 고기치고 고소해. 맛있다. 뭔가 얘가 맛이 질감이 얘가 조금 더 종이 같은 느낌. 그냥 맛있는데. 근데 전 차라리 이게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뭔가 훨씬. 그죠? 파란색. 얘가 훨씬 더 부드럽다. 맛있다. 이게 식감이 완전 고기인데? 진짜? 네. 그래? 조금 낯선데? 아 그래 급식에서 먹는 맛이에요. 근데 약간 식감이 난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일반 고기 아닌 것 좀 같은 각져 느낌? 있는 느낌? 근데 맛있다. 근데 나는 얘가 뭔가 더 익숙한 것 같아. 얘보다. 나는 파란색. 나 파란색. 이거 완전 많이 익숙한 맛인데 이거. 아 이거면 확실했습니다. 이게 채소고 빨간색이 고기다 고기. 오히려 난 식감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이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얘가 더 맛있어. 파란색. 근데 파란색이 더 맛있는데? 이게 약간 좀 더 돼지고기? 얘가 대체육인 것 같잖아요, 빨간색. 느낌이? 느낌이? 아, 빨간색이 빨간색이 더 더 퍽퍽해서 대체육 같고 얘는 더 부드러워서 그냥 고기 같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익숙해서 정답은 빨간색이 기존 그냥 고기. 파란색이 대체육 같은데 좀 더 건강한 느낌? 맛있는 고기는 파란색 같아. 둘 다 대체육이거든.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이고. 거짓말. 이게 고기가 아닌 거야? 근데 둘 다. 아 진짜? 헐 뭐야? 그냥 고기. 난 이거 완전 브랜드에서 파는 고기인 줄 알았어. 진짜 그냥 약간 그냥 햄버거. 그니까 사 먹는 햄버거의 고기 나 같았어. 맘스터치 먹는 줄 알았잖아. 실험을 진행하는 내내 네 팀의 피실험자 간의 대답이 통일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최근 생산되는 대체육들의 맛이 평균적으로 고기와 굉장히 유사해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맛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진짜 고기와 대체육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라도 골라내기 위해 익숙한 맛과 식감을 기준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람마다 어떤 요소를 우선순위로 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 같아 두 제품 중에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물론 예리한 미각으로 답을 맞춘 사람도 처음에 있었지만 먹었을 말이다. 때 얘 먹고 얘 먹었을 때 얘가 대체육 같았는데 다시 먹어보니까 얘도 대체육.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동물 착취와 육류 소비를 줄여나간다면 대체로 좋은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